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저희 글로벌 모니터 TV가 며칠 전에 5월 17일 날 오픈을 했는데, 저희 안근모 편집장이 영상을 몇 개 올리고, 저도 기업 산업 이슈 섹터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또 좋아요, 또 댓글을 특히 많이 달아주셔서 저희들이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 산업 분석으로는 두 번째 시간인데,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사실은 2018년도에 현대모비스하고 현대글로비스 간에 분할 합병 안을 들고 나오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서막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많은 주주들의 반대와 또 미국 엘리엇 펀드의 또 반대, 그리고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반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부닥쳐서 주총을 열기 전에 현대차 그룹이 스스로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3년 동안 많은 매체들이 2018년도부터 연말에는 현대차 그룹이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다. 2019년 들어가서도 간간히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또 그 다음 해 2020년에도 보도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 머리에서 잊혀지다시피 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지배구조 개편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차 그룹의 현대엔지니어링이 하반기에 IPO를 한다고 하는데, 이 IPO를 계기로 해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발표되고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제 생각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3년 장고의 결과물 과연 나오기나 할까? 럭비공 방향 예측보다도 더 어려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렇게 달았습니다. 3년 장고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8년 5월 달에 최초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철회된 이후로 올 2021년 5월까지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을 IPO를 하겠다, 하반기에 그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주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대건설의 자회사죠. 정의선 회장하고 정몽구 명예회장도 11.7%, 4.7%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의 IPO 밸류에이션 규모를 한 10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시장 일각에서는 10조는 턱도 없는 수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현대엔지니어링의 IPO 규모를 우리는 한 10조 그렇게 본다면,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가지고 있는 구주를 이 IPO 과정에서 전략 매각을 한다고 하면 한 1.6조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이 자금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용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만간에 어떤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대차 그룹의 신지배구조 2018년 5월 달에 중단된 이후로 이제 말만 무성했다는 거죠. 자, 현대차 그룹이 만약에 새로운 지배구조안을 내놓는다고 하면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첫째로 지배구조 개편안을 과연 추진할까
있을까?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그 순환출자 구조 해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0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만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법적 규제를 받는다든지 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거의 뭐 대형 그룹들이 다 뭐 삼성그룹도 굉장히 그 많은 순환출자 구조를 해결을 했고, 또 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도 있고, 순환출자 구조 같은 것은 뭐 기업 경영의 뭐 투명성이라든지 뭐 지배구조 개선의 어떤 상징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있는 마당에 현대차그룹 정도 되는 데서 아직도 여러 개의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뭐 현대차그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출자 구조 해소의 뭐 필요성은 아무래도 현대차그룹이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일감 몰아주기 해소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해소는 현대 글로비스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총수 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일단은 됩니다.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정의선 회장하고 정몽건 명예회장 두 사람의 그 지분이 지금 현재 29.9% 정도 되죠,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30% 미치인데, 문제는 내년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율이 20%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9.9%를 가진 현대글로비스가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이 지분 자체를, 이 지분 한 10% 정도를 어떻게 하든지 뭐 매각을 해야 되는,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뭐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지금 지배구조 개편을 하는 김에 순환출자 구조도 해소를 하고, 또 그 내년에 예상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것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현대차그룹으로서는 지배구조 개편의 속도를 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추측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정의선 회장의 올 4월 달에 뭐 공정위에서 그 그룹 총수 동일인으로 지정이 되면서 명실상부 뭐 현대차 그룹의 뭐 총수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 정의선 회장의 지배력 강화용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그룹이 그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오로지 그 목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 지배구조 개편은 그 일반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면서 총수의 지배력 강화에 지배구조 개편이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리가 회사의 어떤 시장에서의 투명성 제고, 또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총수의 그 지배력이 강화된다고 하면 그것은 용납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지만,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일한 그 목적을 가지고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을 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약에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면 시장에서 익히 예상하는 대로 현대모비스가 지배구조의 최상단으로 가는가 아닌가, 예컨대 뭐 현대 글로비스가 최상단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모비스가 그룹 출자 구조의 최상단으로 가지 않고 뭐 다른 방법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추진되는 건지, 뭐 이런 그 관점에서 그 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지배구조 개편을 한다면 그것은 현대차 그룹의 가치 재평가를 불러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만약에 지배구조 개편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정의선 회장이 그 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어떤 지분을 팔아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추측해 본 겁니다. 지금 IPO가 진행되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한 1.6조 구주 매각으로, 그 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지분도 좀 있거든요. 정의선 회장이. 그래서 오토에버 지분에서 2,100억 정도,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한 23% 정도 가지고 있고, 정몽구 회장이 7%에서 도합 한 30% 정도 되죠. 이 30% 정도를 지금 글로비스 시총에 맞추어서 곱해보면 한 2조 1천억 정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면 한 3조 9천억 정도, 한 4조 가까이 된다는 거죠. 최대로 봤을 때, 물론 다른 지분들도 많이 있지만, 현금화하여, 이 지분들을 가지고 그 모비스 지분을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대략 어떤 지분들을 얼마에 팔아서 최대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추정 해본 거고요. 지금 모비스 시총이 26.3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분 20% 확보하려면 5.3조가 필요하고 30% 확보하려고 하면 한 7.9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확보할 수 있는 한 4조 정도 자금하고는 1조 이상에서부터 한 4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일부 지분 매각으로 그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모비스의 지주회사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분할 합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2018년 5월 달에 현대차 그룹이 야심적으로 내놓았던 계획, 그러니까 현대 글로비스와 현대 모비스와 현대 글로비스 간의 분할 합병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자 했던 바로 그 계획, 그 빅픽처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빅픽처를 잘 이해해야지 앞으로 현대차 그룹이 내놓을 지배구조 개편안도 잘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새로 나오는 지배구조 개편안도 2018년도에 내놓았던 그 안에서 어떤 좀 변형된 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2018년도에 최초의 현대차 그룹이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했던 그 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이게 2018년 5월 달에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입니다. 지금 모습하고 별로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비스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 출자고리 보이시죠? 두 번째, 이렇게 모비스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작게 돌아가는 고리 하나, 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고리 하나 해서 총 4개의 순환 출자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출자 구조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단순화시키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앞에 복잡한 4개의 순환 출자 고리가 돌아가는 그 지배 구조를 이렇게 단순한 구조, 모비스가 최상단에 있으면서 대주주가 모비스를 지배하고 모비스가 현차를 지배하고 이런 그림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빅픽처를 만들려고 했느냐. 자,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8년도 지배구조 개편안을 한번 리뷰를 해봅니다. 자, 모비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크게 보아서 사업을 한 두 덩어리로 나눠보겠습니다. 핵심 부품 사업과 모듈 AS 사업이라고 하는 이 두 덩어리로 사업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모듈 AS 사업을 분할을 해서 신설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전속 모비스는 핵심 부품 사업을 가지고 있고, 전속 모비스는 핵심 부품 사업을 가지고 있고, 모듈 앤드 AS 사업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모비스의 기존 주주들이 이 두 회사에 대해서
기존의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두 회사를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죠. 그죠? 다시 말해서 존속 모비스에 대해서도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각각 31%, 44% 지배를 하고 새로 만들어진 신설화된 모듈 AS 사업에 대해서도 대주주가 31%, 44% 이렇게 지배를 하는 게 인적 분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바로 분할을 시킨 모듈 AS 사업을 글로비스에 바로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글로비스는 모비스에서 떨어져 나온 모듈 AS 사업을 바로 흡수 합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글로비스 안으로 그 모듈 AS 사업에 들어갔죠. 자, 글로비스는 그 모비스에서 떨어져 나온 그 모듈 AS 사업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모듈 AS 사업을 흡수를 하면서 그 가치 평가를 해서 그 가치만큼의 글로비스 신주를 발행을 해서 모비스 주주들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할 합병이 끝나고 나면 기존의 모비스 주주들은 이제 그 존속 모비스, 핵심 부품 사업을 하는 존속 모비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면서 동시에 글로비스의 신주를 받아서 또 자기 지분율만큼 글로비스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주주가 되는 형태. 자, 이게 그 당시에 그 추진했던 그 현대 모비스와 글로비스 간의 그 분할 합병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정의선 회장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글로비스 지분을 적절한 시점에 뭐 매각을 하든지 스왑을 하든지 해서 이 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해서 모비스의 그 지배력을 크게 그 확장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하는 그 그림이 2018년도에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18년도 그 당시에 이 계획은 결국 무산이 됐죠. 그 분할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분할 비율이나 합병 비율이 모비스 소액 주주들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해서 일반 주주들도 좀 반발했고, 또 일부 기관들이나 무엇보다도 글로벌 의결권 자문 기관들이 주주들에게, 그 기관 주주들에게 반대를 권고하는 식으로 현대차 그룹에 상당히 불리한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결국은 이 안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1부는 그 2018년도 빅픽처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2부에서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으면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시나리오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한번 예상 시나리오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